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무진 부문 노릇 북만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세 번째 책임감을 이야기했고요. 네, 지금은 세 번째 시간으로 순서는 4. 뭘 이야기할 것이냐. 도대체 네 번째는 뭐겠노? 네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의성은 가정에서 자란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창의성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좀 이따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창의적인 생각을 지지해 준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을 때 창의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드는 생각, 감정, 행동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본능에 귀를 기울이게 하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들은 적어도 창의성이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놓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에이, 내가 만든 거 가치 있다고. 너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들은 가치 있는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창의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라. 어렸을 때 매우 창의적인 친구가 있었다. 남자아이였는데 유치원에 가는 날 여자용 손가방을 가지고 싶어 했다. 역시 개성이 넘치고 창의적이었던 그의 부모는 친구를 가게에 데려가서 가장 예쁜 남자아이용 손가방을 찾아내고 이 친구는 성인이 된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창의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 책을 읽고 했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미술용품을 갖추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한 공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물감과 크레파스 등등등을 색종이가 씌어져 있는 종이컵, 눈 붙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항상 어디든 그 한 곳에 놔두고 미술방이라고 불러요. 이 미술방에 가서 뭐 해? 엄마 어디 있어? 미술방에 있잖아. 항상 이렇게 물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사인펜, 연필.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아이가 이야기를 또 지어볼 수 있도록 또 합니다. 음악을 항상 들려주면서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야무진 부모 노릇 전에 했던 책을 올렸을 때 노래가 들어갔더라고요. 저희 구독자께서 노래가 들어갔던데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 사실 그 노래가 틀려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그때 둘째가 자고 있어가지고 틀어놨던 노래가 자연스럽게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항상 음악을 틀어주고 항상 그 음악이 마치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음악을 틀고 있나? 틀고 있지 않나? 이게 나의 생활 일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옷 차려입기 놀이를 한다. 다양한 체험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들여서 비싼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박물관을 간다. 동물원을 간다. 전시회를 데려간다. 너무 멀지 않은 가까운 미술관 있잖아요. 미술관은 계속 주기적으로 전시회를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 어느 지역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곳의 박물관을 꼭 보고 가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체험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많이 봐서 별로야 식상해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다 처음이에요. 봤던 것도 또 봐도 읽었던 책을 또 읽어도 또 새롭다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줍니다. 연출해보게 한다. 연극, 인연극, 영화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아이가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허용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미술 공간처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여기서는 무엇이든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글쓰기를 장려한다. 이건 조금 큰 아이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글을 쓰고 글로 이렇게 글자를 알고 그런 글자로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단편 소설이나 시나 노래 가사, 희곡 같은 것도 써보게 한다. 놀이를 하게 한다.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것들로 재미있게 노는 그런 방법들을 해줍니다. 5번째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르친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르친다. 아이에게 맞는 애정 표현법을 찾는다. 아이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 배운다. 이성관계의 거울이 된다. 부모의 관계가 자신이 맺게 될 모든 이성관계의 청사진이 된대요. 여울이는 아빠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성 간의 관계를 보게 되겠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아빠랑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먼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왜 엄마랑 먼저 결혼했냐고. 우리 남편 참 좋겠죠. 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 부부도 많이 싸우는 일이 한 번씩 있는데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던 건데 잘 싸우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래요. 꾹꾹 참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 눈에는 싸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을 하면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아이들은 싸운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 해소의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끝까지 귀 기울이고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도록. 부모의 행동이나 말투, 보드랭귀지에 자녀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아이는 부모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고 자신들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행동을 예측한대요. 배우자와 아이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기울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입견을 버리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 이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막 끊어버렸는데 반성합니다. 배우자와 아이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자. 노력할게요. 인간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 오해랍니다. 항상 행복하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오해랍니다. 미안하다 해야죠. 그죠? 사랑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자존심을 내던져야 한다. 사랑은 날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오해.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진실은 이렇네요. 밤잠을 자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푹 자라. 푹 자고 자고 나면 그때 무지무지 화났던 것들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충분한 잠을 자고 나면 명쾌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날이 바뀌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게 된대요. 네 번째, 아까 제가 했는 말이 또 나오네요. 금술 좋은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진실, 모든 부분은 다투기 마련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야무진 부모 노릇으로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